자, 우리 31번 68쪽 5학년 거 3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안쌤 5학년 북쪽 하늘의 별들이 둥근 원호를 그리는 이유는 북쪽 밤하늘의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북두칠성의 이동 그림이고, 그림란은 같은 하늘을 사진기를 2시간 동안 노출해서 찍은 사진이래요. 밤 9시에는 서쪽 하늘 위쪽에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어디로 갔어요? 남쪽 하늘 쪽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봤더니 둥글게 북극성을 원호를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별자리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호를 그릴까요? 이건 실제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별자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겉보기 움직임이에요? 겉보기. 그죠? 겉보기 운동이죠. 그래.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맞아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별자리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움직였는데 1시간에 몇 도 정도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1시간에 15도. 왜 1시간에 15도였냐면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24시간에 360도라서. 맞아요. 24시간 동안 360도를 회전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는 맞아. 좀 많이 그랬어. 한 2번 그랬나? 그래서 360도를 24시간으로 나눴더니 시간당 15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북쪽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북극성을 바라보고 왜 그러면 회전을 하냐면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몇 도 정도 휘어져 있을까요?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 지구의 자전축에서부터 가상의 선을 쭉 이어서 북쪽 끝에 뭐가 있냐면 북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북극성에 무언가를 꽂아놓고 회전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뜻이죠. 북극성이 근데 어디 있어요? 북쪽 하늘에 있어요. 아니 안쪽에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북극성 찾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북극성은 사실은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거든요. 북극성은 밝은 별은 아닌데 북극성을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실제로 썼던 방법이고요. 너희 이거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도 아마 나오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배, 3배 해가지고 하고. 맞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 뒤에 32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북두칠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칠성, 별이 7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칠성 사이.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북두칠성은 7개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별이 쌍별이에요. 하지만 하나로 보여요. 이게 눈에는. 자세히 보면 별 2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어쨌든 자, 여기 요 부분, 국자의 시작 부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별 요만큼의 거리를 내가 하늘에 손을 뻗어서 쭉 보면 요런 모양을 지을 수 있거든요. 이제 좋아하는 마크는 아니긴 하지만 딱 요만큼 이렇게 벌리지 말고 요만큼 했을 경우에 하늘에 보면 얘네들이 딱 요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 방향으로 5번 가면 약간 어두운 별이 하나 보이거든요. 얘가 북극성이야. 또 찾는 방법이 또 있어. 저쪽에 카시오페아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별자리거든요. 얘는 얘를 연결해. 그럼 요만큼의 거리가 나오는데 얘도 요거랑 비슷해. 이렇게 뻗었을 때 이만큼이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면 여기서 만나. 그래서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 사이에
북극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밤하늘에 오늘 밤이라도 날이 좋으면 우리 별자리를 볼 수 있겠죠. 북극성하고 북두칠성을 저쪽 북쪽 하늘을 보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래서 북두칠성하고 카시오페아를 찾았으면 이렇게 해서 약간 올리면 되니까 이 방향으로 그 방향을 그대로 5번을 가면 희미한 별이 하나 보일 텐데 그걸 북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북극성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북극성을 찾을 수 있어야 천체 관측을 할 때 유리해요. 천체 관측을 할 때 천체 망원경으로 하는데 천체 망원경은 낮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왜 낮에 설치하냐면 천체 망원경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이런 굴절 망원경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눈을 대고 보는 거고 여기에 큰 대극경 그런 렌즈가 있어. 근데 이런 망원경에 이쪽 끝에 보면 파인더라고 하는 조그만 망원경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이 파인더하고 이 천체 망원경하고 딱 맞춰야 돼. 라인. 그래서 얘가 바라보는 방향이 얘를 똑같이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도 명확하게 찾을 수 확대되지 있어요. 않아요? 맞아요. 얘가 확대하는 거고 얘는 이제 넓게 찾는 거야. 근데 천체 망원경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볼록 렌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멀리 있는 건 볼록 렌즈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위아래가 뒤집혀서 보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로 정렬을 할 때는 멀리 있는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정렬을 하는데 이렇게 생긴 탑을 가지고 정렬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파인더로 얘를 보면 이런 모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찾았다고 해봐. 한가운데에 이 표 십자가 들어가게 이렇게. 파인더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가운데에다가 정렬을 꼭지를 만들어. 그런 다음에 얘로 정확히 보면서 이 틀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얘로 볼 때 이 부분이 확대가 돼서 이렇게 보이게끔. 그래갖고 얘가 정렬이 맞게 살짝 위로 맞추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맞춰놔야 내가 나중에 별을 찾거나 아니면 성운을 찾았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찾고 얘로 더 자세한 방향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해요. 그리고 나서 이 축을 얘가 이제 삼각대에 얹어져 있을 건데 이 축을 북극성에 맞춰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 천체 망원경이 보고 있던 애가 자꾸 옆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크릭을 돌려서 자전하는 거를 거꾸로 돌리면 다시 그 자리를 볼 수 있어.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달을 볼 건데 이렇게 달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천체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구의 자전 때문에 자꾸 옆으로 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크릭을 돌려서 옆으로 이동시키면 다시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축을 맞춰놓지 않으면 위로 아래로 해서 계속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 축을 북극성에 맞춰놓으면 축 하나만 계속 맞추면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북극성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극성 항성이에요? 응? 북극성 항성이에요? 네, 별이에요, 별. 북극성은 별입니다. 태양이 봐요, 북극성이 봐요? 응? 태양이 봐요, 북극성이 봐요? 태양이 커요, 북극성이 커요? 북극성이 훨씬 커요. 태양은 되게 작은 별이에요. 태양 왜 크지 않아요? 태양 되게 작아요. 그럼 지구는 별들 중에서 태양은 되게 작은 별에 속해요. 그럼 지구는 뭐예요? 지구는 별이 아니죠. 지구는 행성이죠. 별을 공전하는 거. 와, 우리가 북극성은 무슨 색이에요? 북극성 무슨 색이에요? 북극성이 달이랑 비슷하잖아요. 흰색이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래요. 파란색이 낫진 않아요. 초록색이 훨씬 밝은 별이죠. 북극성은 그렇게 밝은 색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북극성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길을 잊어먹으면 북극성을 바라보고 가면 북쪽으로 가는 거고 북극성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동쪽 방향이니까 방향을 찾을 수 있어.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남반구에서는 남십자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남십자성이라는 별자리가 있는데 얘가 길라잡이 역할을 해요. 남십자성이.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자리 남반구에서는 못 보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들은
남반부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남반부에서만 보이는 별도 있어요. 남반부에서만 보이는 별자리들 많이 있어요. 이 남십자성을 포함해서. 그래서 선생님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남반부에 간 적이 한 번 있었어. 호주. 그래서 거기서 공주 굉장히 많이 보고 왔는데 왜 그 호주나 뉴질랜드 국기에 보면 별이 몇 개 있죠. 그게 이 남십자성이에요. 호주랑 뉴질랜드 국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유니온 잭이 있어요. 영국. 영국 국기. 왜 여기에 이제 별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다르죠. 국기에 별안 나왔는데. 어디요? 미국 국기. 그 자기들 주수만큼 있을 걸 아마 50개요? 51개 아니고 50개. 50개예요? 그럼 50개 주가 있나 보네요 미국에. 줄무늬는 뭐예요? 줄무늬는 뭔 의미가 있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까먹었다. 있었는데 나도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우리나라 국기의 의미는 알아요? 네, 저 있잖아요. 태극과 건곤감리가 있죠. 흰 바탕에. 그 선생님 영상 1바로 봤어요. 어떤가요? 몰라요. 저 학생 머리 때리는 거 있어요. 머리 때리는 거 아니고요. 저 머리 비비는 거예요. 정전기 유도하려고. 우리 예전에 왜 그 뚱캥 굴러가는 거 했었잖아. 그거 한 거야 그거. 머리. 때리는 거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영상을 설마 때리는 걸 찍었겠어요. 아니 그 영상 바로 뜨는 거에 학생 맞아. 머리가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애 얼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 초등학교 5학년에 때렸어. 아니야. 별자리의 위치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시기가 아니야. 지구가 자전하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2번 거꾸로 올라가서 북극성이 지금 북서쪽에 있네요. 북두칠성이. 그러면 카시오페아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평선 쪽에. 지평선 쪽에. 정확히 표현하면 그 동쪽이라고 써 있는 것 쪽에 약간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북동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반대 방향, 정확히 180도 반대 방향에 카시오페아가 있으면 되겠죠. 카시오페아는 여자예요, 여자. 여자 이름이에요. 그리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남자인가? 북극성은 그럼 뭐예요? 북극성하고 북두칠성은? 북두칠성은 뭔지 알죠? 우리 별자리, 우리가 주로 우리 이름으로 우리 민족이 쓰는 이름으로 북두칠성이고 이거 작은 곰자리인가? 큰 곰자리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작은 검자리야. 장어곰자리 꼬리 아니에요? 꼬리라고. 이거 전체 모습 아니고요. 그 등어리부터 꼬리까지 모습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명확하게 말을 못 해주겠네요. 자,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이고요. 큰 곰자리 엉덩이와 꼬리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큰 곰자리입니다. 작은 곰자리 아니고 북극성이 작은 곰자리예요. 작은 곰자리 꼬리에 있는 알파별이라고 하고 이 영어로는 폴라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북극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뭐 폴라리스가 북극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도 북극 방향을 찾을 때 북쪽 방향을 찾을 때 얘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북극에 있는 별 그래서 북극성이라고 불렀던 건데 폴라리스라고 서양에서도 부르네요. 북극성이 작은 곰자리 꼬리고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의 꼬리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그 35번. 35번 네. 건습구 습도계. 요거는 확실히 좀 알 필요가 있어. 건습구 온도계는 이것도 5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건습구 온도계 이거 백역관에 들어있죠. 백역관이라는 건 학교에 아니면 기상대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그런 기구고요. 네모난 조그만 집 모양으로 생겼어. 흰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햇빛을 과도하게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순수한 기온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하얀색 집 모양으로 생겨 있고 이 안에 온도계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구 온도고 하나는 습구 온도계인데 습구 온도계라는 건 여기 젖은 솜을 묻혀놨다는 거예요. 그럼 건구 온도하고 습구 온도계가 있는데 얘는 또 백역상이라는 거는 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 높이에 띄워져 있고 여기는 이제 잔디를 심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땅에서 튕겨 올라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 온도계, 실제 공기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건구 온도라는 거하고 습도 온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일단 건구 온도계하고 습도 온도계의 차이를 먼저 보면 예를 들어서 습도 온도계가 18도였어. 항상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건구 온도계가 더 높습니다. 습도 온도계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 그 온도 변화가 빨라서 아니죠. 우리 습도 온도계는 항상 이거 젖은 천으로 달려 있어. 물이 증발을 해갖고 맞아요. 뺏어갖고 습도 온도계에 덮여 있는 이 물이 증발하면서 기화열이 흡수돼서 기화열이 흡수하면서 온도가 살짝 낮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증발을 하려면 이 습도하고 연관이 되게 깊겠죠. 습도가 많으면 공기 중에 습도가 많으면 좀 낮아질 거고 증발률이 공기 중이 되게 건조하면 더 잘 마르면서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온도 차이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건구 온도계가 예를 들어서 23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몇 도 차이가 나죠? 5도 차이가 나죠? 그럼 이 표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습구 온도계가 18도라고 했으니까 18도를 옆으로 쭉 가다가 위에 가로축에 건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의 차이 있죠? 5도 차이라고 했으니까 습구 온도계 18도하고 건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의 차이 5도. 그러면 62라는 숫자가 써 있네요. 그러면 62%라는 뜻이야. 습도가.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18도가 아니라 20도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습도 온도계가 20도인데 3도 차이가 나니까 습도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걸까요? 76. 그죠. 76%가 되는 거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신기하게. 그러면 습도를 높이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또 너무 건조하면 불편하거든. 피부도 바짝바짝 마르고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서. 사람들이 가장 그리고 정전기도 많이 일어나 건조하면. 가습기 가습기로 습도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라면을 먹어요. 아니 모든 걸 먹는 걸로 바꾸지 말고. 근데 뭐 라면 끓일 때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가 증발하니까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방법 어제 같아요. 태어나서 라면 2인분 처음 먹었어요. 언제요? 어제 2인분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어요. 너 이름 먹지 못해. 몰랐지 그동안은 1인분 먹고 이만큼 먹는가 보다 했는데 2인분을 먹어봤는데 야씨 더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나중에 막 나 5인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나는 요즘에 그렇게 못 먹어. 저는 요즘 그 최고 기록이 몇 인분? 6인분? 여섯 봉지요? 예? 누가 물어봐서 나는 대답해 줄 덕분이야. 왜 놀래고 그래. 네, 좀 많이 놀랐어요. 선생님은 1인분만 끓여 먹어요. 근데 살찔까 봐. 아니 거기에다가 만두 4개 그리고 프랭크 소세지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저 조미 오징어 요런 거 집어넣고 먹어요. 베이컨을 집어넣는다. 거의 한 3인분 아니? 거의 부대찌개처럼 만들어 먹어요. 밥 말아요. 그렇게 먹을 땐 밥 말아 먹지 않아. 그래. 라면만 끓여 먹을 땐 밥 말아 먹는데 요즘 밥 못 말아 먹겠어. 너무 배불러서. 그래요. 네, 살이 빠졌어요. 빠지면서 조금 줄은 것 같긴 해요. 빼야 되나? 허리가 아파서 살을 빼야 돼요. 왜요? 2kg 줄었어요. 축하해요. 이게 줄은 거야.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야, 이게 줄은 거란다. 줄었는데도 이만하단다. 아니 근데 왜 제이한테 이거 물어보고 대답 못하면 안 먹을로. 그치? 내가 뭔가를 물어봤어, 그쵸? 제이가 몇 킬로 줄었다고 제이야? 2kg 줄은 거야. 이게 줄은 거란다. 다음 주에 물어봐요. 물어볼 거예요. 제이야 선생님 몇 킬로 들었냐고? 자, 한 장 더 넘겨보면 36쪽 나와요.
구름의 양과 기온의 관계. 이거 봅시다. 지금 날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해가 되게 쨍쨍한데 어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오전에는 되게 맑았는데 오후가 되면서 비가 내렸었죠.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지금보다 더 높았고 오늘 최고 기온 30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날이 더 힘들죠. 차라리 습도가 없고 온도가 한 36도 올라가도 습도가 없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오늘처럼 막 30도, 32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습도가 많으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요 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표로 한번 그려줄 건데 그릴게요. 일기예보를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된 모양. 2번에다 그려요. 2번 그 공간에다가 그리세요. 이 동그라미가 구름의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얀 동그라미면 구름이 하나도 없는 거고 구름이 절반 정도 차 있으면 이렇게 절반만 차 있고 하늘이 온통 구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가 다 이렇게 색칠이 돼 있어. 그래서 운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운양, 구름양.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면 여기에 이제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게 바람의 방향이고요. 이렇게 바람이 분다라는 거고 바람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긴 거, 세모, 그리고 짧은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붙어 있으면 많이 붙어 있을수록 바람이 많이 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눈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눈 모양의 표시가 되고요.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통합합시다. 통합이랍니다. 융합. 오늘 49번, 50번 해야 되거든요. 49번 먼저 볼게요. 49번, 50번 하면은 융합 끝이야. 우리 다 했어. 다음 주에는 6학년 책 가져오세요. 그럼 이거 다 해갖고 와야 돼요? 나머지도 못한 것들은 다 하고 6학년 책 빼먹지 말고 가지고 오라고. 제이가 만약에 다음 주에 6학년 책을 안 갖고 오면 영상을 안 본 거예요. 제이야 6학년 책 갖고 와야 된단다. 자, 49번. 근데 이거 제이 말고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떡해? 그러네. 내일 하는 애들이 안 오면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완전 2kg를 빠졌다고 이러면서 이게 무슨 괜찮아. TMI지? 이러면서 근데 너희 보니까 아직도 구독을 안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했어요. 구독을 안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구독을 안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요? 30명밖에 없어 저 구독자가. 구독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다고. 동생도 시켜야겠다. 알겠어. 물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 장치 49번. 제가 열심히 홍보했는데 제 제이가 알고리즘 침해당해요. 내 알고리즘 이미 침해 받았어 지금. 그리고 저 유튜브 삭제해가지고 이제 구독 못해요. 다시 깔어. 이렇게 두 개의 통이 있고요. 두 개의 통이 있고 물이 비슷한 높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 밸브를 중간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튜브를 연결을 하고 여기에 밸브로 지금 잠궈놨어. 이 밸브를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낮으니까 충격 때문에. 얘가 낮아서 네. 더 밑에까지 물이 있어서 네. 다른 친구는 그렇군요. 똑같아. 흐르지 않아요. 왜냐면 밸브는 여기 있는데 물은 어디 있어? 여기 물이 있잖아. 역류한다. 물이 올라와갖고 여기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맞는 말이네. 그럼 두 번째 그림은요.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만 물이 차 있고요. 여기가 밸브로 막혀 있어요. 밸브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좀 쉽다, 그렇지? 여기 있는 물이 여기로 가겠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가겠죠. 세 번째 거는 좀 독특하네요.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두 개의 통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밑으로 얘네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안돼. 여기에 밸브가 있네요. 그리고 물은 여기에 들어있는데 가득 들어있고 뚜껑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 밸브를 열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안 가요. 차요. 안 차. 찬다라는 게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간다라는 뜻인 거죠? 얼마나 찰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비슷해질 때까지? 아니 저 빨대 그 물 넣고 손을 이거는 가지 않습니다. 안 가는 왜냐면 뚜껑이 덮여 있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작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건 두 가지예요.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 근데 얘는 공기가 누르니까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얘는 지금 뚜껑이 덮여 있잖아. 주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음료수를 먹고 있다가 빨대를 한쪽 위를 막고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빨대에 들어있던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근데 이거 친구가 한 입만 줘 그러면 어떻게 해? 한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열어요. 열면 쪼르륵 빠져갖고 요만큼 그 빨대에 들어있던 만큼이 친구 입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뚜껑이 닫혀 있으면 물리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밌는.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4번, 5번도 그려볼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될지 밸브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밸브를 열면 나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가를 밸브를 열면 어떻게 될지. 오른쪽까지 안 갈 것 같은데. 가운데까지는 갈까 그러면? 반대까지 갈까? 가운데까지 가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가운데까지는 확실히 갈 것 같고 오른쪽으로 조금 갈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두 개가 닫지 마요. 얘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통로가 낮고 여기는 통로가 좀 높아. 그러면 물이 이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밸브를 열면 일단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물이 오겠죠. 여기까지 오다가 만약에 오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버하면 흘러서 넘치겠지. 그런데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 대략 한 이 정도 오고 여기 선에서 딱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오버한 만큼만 여기 쌓이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 쌓일 정도가 되지 않고 수평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얘도 딱 여기까지만 올 거고 여기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물의 양이 얼만큼 있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50번 보도록 합시다. 페트병 안으로 풍선을 부는 방법이래. 우현이하고 수영이가 페트병을 이용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영이. 페트병에다가 풍선을 집어넣고 우연이는 입구에서 하고 불었대. 이게 잘 불어질까? 아니요. 근데 수영이는 어때? 구멍을 뚫어놨네. 페트병 밑에다가 하고 불면 불어질까? 네. 누가 잘 불까요? 당연히 수영이. 수영이 왜? 왜 수영이가 잘 불죠? 수영이는 공기. 아 둘 다 안 돼요. 수영이는 이름이 수영이라고 수영을 많이 해서 이거 딱 봐도 이 심폐가 이렇게 생겼어. 뭔 소리야? 네, 여기 잘생긴. 심폐지구력이 수영이랑 좋아해요. 이름부터 수영이야. 누가 더 힘든지 쓰고 압력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무슨 일이냐? 예뻐. 아니 이걸 못 말해야 되지? 저건 다른 기체가 네. 풍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기체가 손을 얘는 안 되고 얘는 구멍 뚫려는 게 커지면서 이게 공기가 나가지 않아. 그럼 어떻게 써요? 선생님 생각도 그래. 예를 들어서 우연히 같은 경우에는 풍선을 불면 불수록 어때?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들이 압력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면 페트병이 풍선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바람이 잘 안 들어갈 건데
수용이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집어넣어갖고 풍선이 커지면 페트병에 있는 공기들이 압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구멍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수용이가 훨씬 쉽게 풍선을 불 수 있겠죠. 그럼 수용이가 풍선을 불었어. 2번에서. 그 다음에 페트병 그 아래에 있는 구멍을 막았어. 그랬더니 풍선의 크기가 입을 뗐는데도 줄어들지 않았대. 왜 그럴까요? 압력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아니 시간이 멈춰져. 시간이 멈춘 건 아니지. 시간이 왜 멈춥니까? 시간이 멈춰서. 여기 파리가 옆에 있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장수풍뎅이 아닌가?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페트병이 이렇게 있고 파리가 페트병에서부터 풍선이 이렇게 지금 불어있는 상태죠. 이렇게 불어있는 상태야. 거의 가득 지금 페트병이 누르고 있어. 그리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근데 구멍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 풍선의 압력하고 페트병의 압력하고 이 바깥의 압력이 다 같은 상태야. 기체가 안 그러면 들어가서.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압력이 다 같으니까. 근데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밖의 압력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 공기가 밀려 들어가면서 얘가 탄성이 생기겠잖아. 이 풍선은 작아지려는 성질이 있잖아. 그렇죠? 풍선이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봐. 풍선이 작아지면 여기에 공기가 밀려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 있는 공기도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여기를 막고 있을 때는 압력 때문에 얘가 작아지는 힘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떼면 얘가 작아지면서 공기들이 밀려 들어가니까 얘가 조그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창의사고력 5학년 융합편은 다 끝났고요. 앞에 안 한 것들이 조금 있을 거야. 다음 주에 최대한 많이 해오세요. 이제 이제 저 하나요. 문제 해결력 꺼내보도록 합시다. 나 이거 좀 자, 이어서 할 건 안쌤의 창의적 문제사고력 100조. 38조. 촛불 집회 속 종이컵의 역할.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왜 아프게 나쁜데요. 자, 촛불 집회라는 게 2008년 5월 2일에 10대 여학생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라는 걸 처음 열면서 시작이 됐대요.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수입 조건을 재협상을 해라 이러면서 동참을 했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쁜데 미국에서 코로나. 광우병이 퍼지면서 소들이 죽는 영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우병이라는 질병은 어떤 거냐면 소한테 소의 기존의 다른 소의 장기나 병으로 죽은 소의 장기나 뇌, 골수 이런 것들을 먹이면서 발생한 병인데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프레온이라는 단백질 입자가 있는데 이 오염된 프레온을 먹게 되면 오염된 프레온이 계속해서 자기랑 똑같이 오염을 시키면서 뇌에 구멍을 뚫리게 만드는 병이야. 뇌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꽁꽁꽁꽁 죽겠죠. 그러면서 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만든 병이라는 거지. 소가 빨리 자라게 하려고 단백질을 공급해서 빨리 자라게 하려고 소를 먹인 나쁜 짓을 한 거죠. 소한테 소를. 근데 남자도 왜 안 했어요? 그것도 뭔 말이야? 뭐라고? 뭔 말이에요? 여기 여학생들이 시작했다잖아요. 유학생들이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확산됐다잖아. 그럼 남자들도 당연히 했겠지.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여학생이었다는 소리지 여자들만 했다는 건 아니죠. 왜 여학생이 시작했는데요? 여학생들을 보면 먼저 가졌나 보지. 많이 먹나 보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나라에서는 그냥 미국산 소고기를 전량 다 수입하려고 했었는데 선생님도 오래돼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 나이가 많은 소는 수입하지 마라. 왜? 나이가 많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려 있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통시키지 않아. 36개월 이상 된 소는. 근데 미국 농부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유통시키지 못해.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폐기 비용도 들 거고. 근데 그걸 힘 약한 다른 나라에 팔아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로비를 해서 정부가 힘없는 작은 나라들한테 야 니네 사. 뭐 일본, 뭐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한테 니네 사. 안 사? 그러면 우리가 안보적으로 뭐 미군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들 다 빼버릴 거야. 이런 압박까지 하면서 미국에서 압력을 막 했지. 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의 관세를 막 높이가면서까지. 나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전국적으로 반대가 일어나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24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소를 수입하기는 했어야 됐어. 왜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소고기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우는 너무 비싸. 지금도 너무 비싸.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불안도 많이 컸기 때문에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에서 소고기를 엄청 수입을 했었고요. 저는 이때 살아 있었으니까요. 아, 너네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성인이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이때 2차 성인이었다고요? 네. 저는 1996년에 대학을 갔으니까요. 진짜 대단해요. 2008년이면 결혼해서 애도 있었어. 네. 우리 애가 큰 애가 2007년에 태어났어. 대단해.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이지. 왜냐면 아이가 이유식을 먹는데 이유식을 처음에는 한우로 먹였거든요. 너무 비싼 거야 한우가. 그래서 이제 수입 소고기로 먹여야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산 소고기가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니 불안해서 먹일 수가 없잖아 어린 아이한테.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 소고기를 되게 많이 수입해서 먹었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소고기를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산. 그러면 이렇게 또 일부 나쁜 정치인들이 그딴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 니네 수입 소고기 반대하더니 지금은 잘 먹네. 근데 그때 그렇게 반대하면서 나의 어린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소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런 광우병에 걸린 소들을 막 수입을 해댔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촛불 집회를 했는데 그때 뭐 소를 수입했네, 수입하지 않았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러면 초를 들었냐라는 거죠. 예쁘니까. 질문. 소 수명이 얼마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소수명은 저도 내 수명도 모르는데요. 수명 200세. 그건 싫어. 뭔 말이야. 300살. 200살. 구글 플렉스 살. 100살. 왜요? 지난주까지는 내가 너보다 컸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너가 나보다 커요. 왜요? 전 줄었으니까요. 아닌데요. 그래 제가 가벼운데. 너가 가볍지 당연히 내 체중의 절반 넘잖아 그래도. 겁나죠. 자, 니네 초는 뭐야? 어떤 형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는 어떻게 생긴 거죠?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팩트요. 파라핀이 밑에 있고요. 파라핀은 몸체로 되어 있고요. 이 속에 심지가 들어있죠? 안 이 죽을 심지가 나와 있고 네, 2학년 때 불을 붙이면 이 심지 끝에 불이 붙는 형태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심지가 타는 거야? 아니면 이 파라핀이 타는 거야? 파피.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파라핀이 타는 겁니다. 심지는 기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고요. 파라핀이 증발하면서 여기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양초 실도 타고요. 실도 타긴 하지. 근데 실만 만약에 탄다라고 하면 금방 타버리겠지. 파라핀이 단순하게 실이 천천히 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파라핀 자체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촛불을 가만히 보면 검은 연기들이 살살살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 몸,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빛을 내주는 존재. 누가? 촛불이. 그래서 촛불 집회라는 게 그런 거였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굉장히 약하지만 내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좀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촛불을 들고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촛불 집회에서 이 촉을 감싸고 있는 종이컵들이 다 있거든요. 이 종이컵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 컵떡볶이. 또 먹는 거, 또 먹는 거. 아. 무슨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뭐지? 침대 옆에 있는 전등에 전등 갓. 갓 그런 거 걔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몰라요? 아그 파리 얼굴에. 빛이 번지게 해주는 거. 번지게 해준다. 일단 바람을 막아주겠죠. 맞네. 바람을 퍼지잖아.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촛농이 전부 다 타는 데만 사용되진 않을 거잖아.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뜨겁겠죠. 이거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아, 네, 간다. 그래서 했던 거야. 그래서 처음에 너무 뜨겁고. 그리고 근데 왜 꼭 촛불로? 사진에 있는 친구 한번 봐봐. 오른쪽 끝에 있는 친구. 종이컵 끝에가 살짝 어떻게 됐어요? 탔어요? 탔어요. 근데 만약에 종이컵이 없어. 그냥 내가 들고 있다가 내 머리카락이나 이 목도리에 묻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목도리가 탔겠죠. 그냥 그런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뭐 이런 물건들이 타거나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도 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써야 되겠죠? 답으로. 뭐라고요? 촛농이 손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 바람이 불어서 초가 꺼지는 걸 막아준다. 그리고 하나 화상을 입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겠네요. 화장실 갔다 왔네요. 조용히 얘기해야죠. 녹화되고 있는데. 밖에 이제 김지아 화장실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2번 촛불 위에 종이를 가져가 되면 종이가 타지만 촛불 옆에 있는 종이컵은 잘 안 탄대요. 왜 안 탈까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잠깐만. 왜요? 아니 촛불에다가 종이를 가져가면 종이는 타는데 이 종이컵은 지금 타지 않고 있잖아. 왜 안 탈까? 안 타니까. 몰라요. 열은 어디로 가요? 열은 위로. 높은 곳에 나중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는 탈 텐데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타지 않는 그럼 거예요. 종이컵도 위에다 해주면. 당연히 타죠. 그러면 종이컵 해놓고 손 위에 올려봐. 얼마나 뜨겁겠어. 손 탈 수 있지. 자꾸 팔이.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맛있는. 딴지. 뜨거운 이 대류에 의해서 생기는 열만 있는 거 아니죠. 불 옆에 있으면 복사열도 있잖아. 근데 쌀이 뭐예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사열에 의해서 종이가 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류에 의한 열보다 복사열은 약해서 종이컵이 타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적어놓으면 됩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문제 해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 촛불 집회나 촛불을 가지고 있는 행사. 너희 나중에 이제 중학교에 가거나 고등학교에 가면 수련회를 가면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항상 모닥불을 피워놓고 촛불을 하나씩 돌리면서 뭐 엄마 생각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 가족에 그래요? 대해서 한마디 하라고 한다든지 그래요? 중학교 올라가면이라고 저 수련회 얘기했잖아요. 갔는데. 중학교 수련회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제 사촌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자, 초 그려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될지. 종이컵에 가려져 있는 형태를 그리지 말고 종이컵 안으로 어디만큼 뚫어서 올라가야 되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근데 엄마 생각을 왜 해요? 진짜? 몰라. 자, 밑에는 좀 남겨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좋을까? 선생님 생각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신기해. 그래야지 바람을 막아주지. 너무 위에 있으면 바람을 못 막아주고 저 이 정도. 또 너무 올라가 그렇게 너무 낮으면 공기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꽃이 살짝 올라가는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선생님, 이거 해설하셨는데 쌤 있으시죠? 음? 아니에요. 쌤 있으신데? 쌤 있으시죠? 아, 시험 보고. 선생님 고백 받아봤어요? 또 있어. 뭐라고? 선생님 고백 받아봤냐고요? 어? 선생님 고백 받아봤냐고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첫사랑에
하게 자, 얘는 2번. 박재희가 촛불을 좋아하는 후 하고 불을 껐더니 흰 연기, 잠시만요. 흰 연기가 생기는데 그 흰 연기에 불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심지에 불이 닿지 않는데도 초에 불이 붙었대.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네. 케이크에다가 초를 꽂고서 불을 붙인 다음에 후 하고 불면 연기가 막 나죠. 네. 그 연기에다가 성냥불 가져가면 불이 확 하면 다시 붙어. 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돼요. 엄마가 그게 아니라 사주는데. 생일초를 꽂아놨는데 네. 후 하고 불면 흰 연기가 이렇게 날 거잖아. 네. 그 연기에다가 성냥불을 가져가면 다시 붙는다고. 초에. 오, 귀여워. 와우.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초가 타면 이 심지만 타는 거라 그랬어요. 이 파라핀도 타는 거라 그랬어요. 파라핀이 타는 거야. 그래서 이 흰 연기는 이 파라핀이 기체가 된 건데 파라핀이 불이 붙어서 다시 심지에 불이 붙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가 이렇게 탄다라고 하면 여기 초통이 이렇게 모였고 심지를 따라서 불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 그러면 이 파라핀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 위로. 그럼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핀셋 같은 집게 같은 걸로 여기를 딱 잡으면 불이 꺼지겠죠. 왜? 파라핀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손안 타요? 손가락으로 잡는다는 게 아니라 핀셋으로 잡는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손가락을 안 뜯으시면 손가락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유리관 같은 거를 갖다 대요. 유리관. 그럼 여기도 흰 연기가 나오거든요. 여기다 불 붙이면 여기도 불 붙어요. 이렇게. 와. 왜냐면 초가 심지만 타는 게 아니라 파라핀 자체가 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얘 얹어놨어. 이렇게 녹이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액체가 되겠죠? 여기에다 불 붙이면 이것도 불 붙어요. 나 시험 보기 15분 아. 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넘겨봅시다. 근데 왜 과학 클리닉까지 몇 프로예요? 옆에 저 끝에 방. 제일 그 크게요. 우리 김정은 쌤 그 보충 수업 갔어. 왜냐면 선생님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 3명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움직이는 게 맞죠. 제가 15명인데 15명 못 들어오잖아요. 이 방이 작아서. 서서 들어요. 아니 너희가 움직여요. 자, 42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촛불 집회에서 촛불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대요. 그러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거나 잘 꺼지지 않게 하거나 더 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써보세요. 제이야 숙제가 많아. 자, 촛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호일을 감을 수도 있어요. 종이컵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으면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보일 수도 있고 종이컵이 불에 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반짝반짝하니까 더 예쁜 느낌도 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썼어서 촛불 집회 때 이 종이컵을 알루미늄으로 감싸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구멍을 뚫으면 산소 공급이 더 원활해지니까 훨씬 더 불꽃이 잘 저번에 타는 신박한 거 발명했어요.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2번하고 3번은 숙제로 해오세요. 네. 2번, 3번 숙제로 하면 3번 두 문제네요. 종이컵의 장점과 단점. 근데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종이컵 이제는 유죄다. 이 영상 보고 하는 숙제인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 종이컵의 장점과 단점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단점 쓰레기. 이 영상을 보고 1번하고 2번, 3번에 1번하고 2번은 풀어보도록 하시고 이 2번도 마찬가지예요. 양초 연소 무게 변화하는 실험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유튜브로 이거 카메라로 찍으면 이 QR코드에서 영상으로 넘어갈 테니까 이거 두 개를 꼭 보고 숙제로 해보도록 합니다. 그럼 오늘은 숙제가 뭐뭐 있죠? 이거랑 안쌤 다. 안쌤하는 거 5학년 거 미적 거도 많이 한 다는 못할 수도 있을 테니까 해볼게요. 최대한 많이 그리고 오답 노트
그리고 요거 창의력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숙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할게요. 심각해요. 박제 숙제 해와. 박재희 그 맨날 해야 되는 멘트 있잖아. 구독과 좋아요. 박재희 다음 주에 쌤 몇 킬로 빠졌는지 알아?